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왜 내가 딱 보고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속보를 딱 보고 내용을 딱 보기 시작했어. 두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 웃음이 나왔고요. 코미디. 네. 두 번째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로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증거 없다 그러니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를 검찰에 출석시킨 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70년 역사상. 그리고 세 번이나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그리고 이렇게 없다고 치더라도 지들이 내미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엄중함이에요. 중대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대성 두 가지는 아예 없는 거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중대성이 뭐냐고 지금까지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해왔던 게 토착비리라고 얘기했고 정성호 의원이 회유했다. 그러니까 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의도가 그냥 그대로 보인 구속영장 청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위례권에는 부패방지법. 위례 신도시 그 개발이 부패방지법이라는 거예요.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배임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니 대장동 뇌물이라면서요. 뇌물로 하려고 보니까 돈 받은 사람들은 50억 클럽에 모여 있고 그 정진상 뭐 그리고 김용까지 털어도 이재명 대표가 2025년에나 돈을 받을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 배임으로 그냥 걸자. 코미디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언론 통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428억 바로. 이재명 거. 실제로 그건 받지도 않은 돈이고. 저수지에 있는 돈. 그래서 경선 자금으로 뭐 8억인가 얼마 받아갔다 세 번에 걸쳐서 이걸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아놓은 게 김용하고 정진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대장동으로부터 돈 받았다인데 그건 걸지도 못하고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대장동은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줘요. LCT랑 비교한 거. 대장동은 사상 최대의 환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이고 대법원도 인정한 네. 5,500억 정도를 환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부산 LCT는 세금이 1,000억 원 들어가서 환수를 0원이야. 쉽게 표현하면 요거는 달리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 국고 손실 때도 돼. 검찰에 걸자면. 근데 세금 지원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5,500억을 환수했고 이거를 대법원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사건을 이재명이 사업자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줘갖고 성남 시민들 몫으로 돌아갈 돈을 사업자들이 가져갔으니까 배임.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고 이게. 저는 요새 이 얘기를 꼭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던데요. 그 대장동 대법원 판결에서 5,503억을 이재명 시장이 시민 몫으로 돌려준 공공이익 환수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그 배경이 뭐였나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남시장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로 가던 상황에서 또 선거를 치를 때 본인의 치적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대장동 개발로 이런 5,503억이라는 정확한 돈을 우리 그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 얘기를 했더니 상대 후보가 허위 사실이다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보니 진짜 시민들에게 사실이더라. 돌려줬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검찰은 다시 다 들여다보니 이게 사실상 7,800억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될 걸 1,800 몇십억밖에 못 돌려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줬어야 되는데 못 돌려줬다고 해서 지금 배임으로 친대는 거예요. 판결도 무시하는 거예요.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도. 이게 검찰이 지랄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이런 약정이 이루어질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니까요. 훗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튀면서 이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버린 것은 그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배임으로 걸었고요. 진짜 코미디는 성남 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뇌물로 엮었어요. 돈 받았어요? 이재명 시장이? 미치겠네 진짜. 아, 내가 이거 딱 보고 느낀 것이 이거였다니까요. 이 새끼 또라이네. 133억
아까 푸나님께서 오늘 그 영장 내용을 보시고 웃기고 화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주위에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사실 되게 슬퍼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정말 전쟁인데 정치 검찰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논리하기보다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팩트체크도 하고요. 네. 그리고 428억, 700억에서 경비 세금 빼고 428억은 이게 이제 뭐 추후 뇌물죄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요거는 계속 수사한다. 이게 맞았어요. 뭐야, 적시를 못. 진짜. 진짜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428억이 이재명 측으로 이재명한테 간 뇌물이다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내로 가는. 요거는 증거 없다고 자백한 꼴이에요. 이게 가장 코미디라고. 이거는 추후에 수사할 거야.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열심히 파다 보면 재판하는 과정에 나오겠지. 이래서 내가 욕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냥 미친놈들이네, 얘들이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조국 장관을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로 엮었던 놈들이 나중에 한 입시비리 뭐 표창장 유죄로 그런 거랑 똑같은 스킬이에요, 그게 지금. 거하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어 놔. 우리 그나마 조국 장관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쪽 진영에서 잘 지켰다고 난 일단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표창장 위조 같은 걸로 징역 4년 맞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스킬이에요. 조국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라고 해놓고 이걸 나중에 입시비리 감찰 무마로 엮어가지고 결국 유죄를 만들어내잖아요. 아니 세상에 428억이 뇌물이라며. 그리고 그 유죄를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 정경심 교수 마찬가지지만 나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괘씸죄를 적용해서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 FC 건도 이미 수사 종결했던 사안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주장하는 거는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성남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인 것처럼 계속 호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7,880 몇 억, 뭐 그리고 133억 뭐 이런 숫자를 얘기하면서 아마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이 어마어마한 비리가 예, 있는 것처럼 돈 액수를 예. 가지고 이재명이 무언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악마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할 예. 겁니다. 자, 뇌물이 안 나왔어. 파도 안 나오니까 온갖 조잡한 혐의를 나열해가지고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죄목을 건 거거든요. 와, 이거 보고 진짜 박치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나란가 싶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뇌물로 엮고 싶었는데 뇌물로 엮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그 428억 같은 경우는 계속 수사한다라고 계속 질질질 흘리고 있는 거죠. 추후 계속 수사라는 게 더 웃겨. 야, 니들 대장동을 지금 몇 년째 파고 있니? 그거 몇 명이 지금 파고 있는데요. 검사가 60명 이상이 동원돼가지고 파고 있는데 428억은 추후에 계속 수사한다는 게 우리 증거 없소에 대한 자백 아니야 이게. 야, 뭐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입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구속영장 나온다 날 또 경로당에 민생 현장을 갔어. 네. 경로당 가셨어. 이분 진짜 멘탈 갑이야. 에? 본받읍시다. 긴급 최고위원회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다. 일단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들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잡고 진짜. 싶은 야당 정적 제거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곽상도 수사나 음. 김건희 수사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뇌물하더니 뇌물로 걸지도 못하고 성남 FC라고 하는 법인이 받은 광고비를 이재명 뇌물로 거는. 아니 왜 얘들 법 공부 안 한 새끼들 아니에요? 일반 상식 아니에요? 이재명이 얻은 이익이 없는데 무슨 뇌물로 걸어 그거를. 다음에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냐? 검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기가 막힌다. 이런 영장 처음 본다. 이재명도 변호사입니다. 네. 이런 영장 처음 본다. 그러니까 그 영장이 150페이지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 150페이지 안에 그 어떠한 증거다운 증거도 없었고 그냥 예전에 한참 우리가 들었던 유동규가 뭐라고 했고 그런 들었다라는 전원만 가득했던 소설이죠. 지금 위례신도시는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도 없어. 다음에 대장동 이해충돌 방지법 하나 하고요. 배임 이게 대장동 건이고요. 성남FC는
특가법 위반, 여기 뇌물이라는 거고요. 아까 말한 133억 광고비. 그리고 범죄 수익 은내 규제법 위반. 이게 쉽게 말하면 조작한 어떤 것들을 막 나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걸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역대급 코미디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죠. 법치가 무너진 날이다 오늘. 내가 가족 버리고 도망가냐? 그리고 소환 조사 안 받았냐고요. 수사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포함한 검찰 애들이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 친다 그랬거든요.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 건이 거기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막 그런 증거인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증거는 없는. 그러니까 외형은 화려한데 검찰이 주장하는 외형은 화려한데 내용에는 아직도 증거가 없다는 거를 그대로 직접 보여준 사건이고. 자기네들이 자백한 거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 웃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영장 보고 내용 보고. 우리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막 분노하니까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이거 100% 무죄예요. 어떤 새끼가 판사여도 이건 무죄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뇌물죄가 뭐예요? 3자 뇌물죄 포함한다고 칩시다. 받은 돈이 돈 없는데. 같은 게 있어야죠. 계좌라도 뭐 어딘가라도 나타난 돈이 그리고 있어야지. 배임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장동 배임이면 LCT는 왜 처벌 안 해? 그 논리면 LCT는 쟤들 사형이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거죠.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오늘 입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글자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며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 시민께 되돌려드린 겁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털도 털었지만 검찰에 포획된 관련자의 번복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 수사진의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수치스럽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습니다. 조금의 법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절됐고 역사는 전진해 왔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긴급 최고위원회 이재명. 맥락은 우리가 말씀드린 거랑 뭐 똑같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요. 증거가 곧 법이거든요. 그 증거를 찾자 못 찾아가지고 428억은 추후 계속 수사. 지랄을 하세요 진짜. 야 뭐 이런 놀라운 새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만 아는 사람들 이거 코미디네. 그러니까 모자란 애들이 자기들끼리 찌그락바그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 봐라 모자란 새끼들 하고 있는데 딱 예상했던 대로 딱 그 정도로 끝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들만 다큐야 지금. 네. 지들만 다큐야. 무조건 잡아야 돼. 법치라는 게 가장 기본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놓고 여론 선동만 하고 있는 거잖아. 이재명이 잘 숨긴 거야. 이재명 대표가 검찰권 사유화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생각은 진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어떤 그 돈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 증거가 있어서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카작도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사건에서 만약에 김건희는 조사하지 않고 이재명만 조사했다. 사실 그것도 형평성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뻔히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전혀 하지 않고 없는 증거도 어떻게든지 있게 만든 것처럼 보이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없는 야당 대표, 죄가 없는 야당 대표를 저렇게 탄압하는 거는 정말 이번 기회에 검찰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멀리 안 가도 돼요. 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였습니다. 예. 자, 이 사건 다시 정리. 범죄자들의 전원만 있을 뿐 증거는 전무. 확실해졌어요. 428원 추후에 수사할게. 코미디 코미디. 웃겼어. 결국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수사를 피한 적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 의뢰도 없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우리 대표가. 대표님, 사날 저 스튜디오에 보면요 지하실이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다음에. 민생 걱정돼서 못 가세요. 그 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한 전례 없는 세 차례 모두 소환에 응했단 말이에요.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내라는 뭐 등으로 잡혀 들어갈 때 야당 대표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은 차떼기 사건에 당시 이회창 씨도 검찰에 출석한 적이 없어요. 서면 수사로 끝났다고. 뭐 그때가 그런 시절이라고 칩시다. 제1당의 대표예요. 제1당의 대표가 검찰에 공개 소환으로 3번이나 갔어요. 제 1당 대표면은 서열로 사실상에 네. 대한민국 서열 2위예요. 2위 요. 2위. 나머지 한덕수 같은 애들이 무슨 선출직입니까? 선출직 서열 2위라고. 지금 제1야당이 아니라 제1당 대표입니다. 의석이 169석인. 그 다음에 이재명 검찰 압수수색이 대략 300건 된다고 아. 합니다. 300건이요. 성남시청이 아마 구멍이 날 너덜너덜했겠네요. 지금 곧 흔들려가지고 쓰러진다. 그럴 것 같아요. 김건희 0건. 에라이. 야당과 검찰과 야당의 눈을 피해서 야당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쳤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구속영장을 치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간이 있고요. 그러면 24일 날 정도에 본회의 보고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다. 하여튼 뭐 100% 기각된다고 보고요.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100% 기각될 걸 알면서도 영장 치는 거예요. 엿먹어라 이거지.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걸로 안 끝날 수 있다. 또 친다. 그저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다른 없습니다. 건으로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 그리고 한편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렇게까지 털면 뭔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영장을 쳐서 구속시킬 거라는 자기들만의 플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검찰이 급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뭔가 본인들도 어딘가 코너까지 몰려 몰려서. 있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뭐 또 국힘 쪽에 덮어야 될 것도 많고 하니 지금 시기도 좀 당겨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곽상도 예. 판결이라든가 네, 김건희 김건희 판결 기타 판결. 등등 예, 검찰이 몰렸던 것 같긴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응천은 스킵하고요. 저는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못 지키면 민주당 망합니다. 지금 우리 예상은요. 169석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건 무기명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혹시나 하는 소리인데 민주당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같이 망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법치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 넘어가고 쌍방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쌍방울.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가 윤석열 사단만 7명. 어떻게 이렇게 파도 이재명 대표를 파면 팔수록 모두 저 윤석열 측만 나옵니까? 여러분 저 명단 잘 기억하십시오. 이남석 뭐 이제 이 사람 얼굴은 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게 됐지. 윤우진한테 윤석열이 소개해준 바로 그 변호사. 하도 많이 윤석열 들어서 측근? 예. 양재식은 지금 신의 한 수로 불렸던 대장동 일당이 그 친구고 이걸령, 김영현, 오현철, 송찬엽, 홍경표 이 세 사람이 판검사 출신 이런 합친 게 아니라 친윤 이사들이에요. 검사. 예. 특수부 출신의 친윤 이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남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윤우진한테 소개했던 바로 그 변호사. 윤우진은 누구냐? 소윤 윤대진의 형, 용산 세무소장이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그자를 소개했던 그 이남석이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고요. 양재식이는 박영수 특검의 특검 보였고요. 윤석열 측근입니다. 윤석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자,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신의 한 수라고 불렀던 바로 그게 양재식이에요. 그 다음에 홍경표는 윤사모 회장 출신이야. 그리고 김영현은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한 윤석열 사단이야. 쌍방울의 윤석열계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게 우연일까요? 대장동도 지금 알고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하면 다 윤석열 라인이잖아요. 대한민국 부패 저수지가 어딘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에는 다 윤석열이 묻었을 것 같아요. 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임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넘긴 경우도 있었어요. 음. 근데 아까 그 명단들 중에서 이재명 관련한 쌍방울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중에 이걸령하고 홍경표가 사회이사직을 사퇴해버립니다. 그만두죠. 튀는 것이 지금. 그리고 이거는 쌍방울 사회이사 친윤들 검사들 7명 명단이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거는 김영일 2차장 검사. 얘도 옛날부터 친윤이에요. 쌍방울의 친윤 검사 출신 변호사만 7명. 그리고 아니 이게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적. 제거. 실제로 옛날 검사들은요. 그런 면에서 되게 공정성 중요시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해서 이거 이번에 저 김건희 관련한 거 뭐 한동훈 관련한 거 할 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윤석열은 빠져라 하고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수사 제외. 김영일 자체가 친윤인데 그 친윤이 이재명 죽이려고 수사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하는 자도 친윤, 수사 받아야 될 자는 전직 친윤 검사들. 그래서 결국 파도 윤석열만. 요거 이름하여 파도 검사만 파파이언이라고. 파파이언 파파검. 약간 이재명 대표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뭐 그때 그랬잖아요. 그 대장동 일당들이 그리고 오죽하면 공산당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야, 그런 사람을 수사하는 자가 정말 파도 윤석열인 그 측근들이니 얼마나 모든 것들을 소설로 공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성립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한 방송인이에요. 10번 넘게 했으니까 단독으로. 근데 그때 한 만났을 때 한번 찔러봤어 바늘로. 안 찔려요? 피가 안 나왔다. 자, 또 이러다가 말고요. 또 구속영장 기각되면 또 방탄이다 한번 하고 또 이러다 말고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는 날에 윤석열 정권이 끝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날을 위해서 새날을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죠. 유튜브에 3대 미스터리가 있다며. 새날이 100만이 아닌 거. 진짜 예. 기이하다. 기괴하다. 아니 진짜 왜 푸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YTN 인수하는 막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YTN은 넘어갔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팩트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새날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100만, 200만 가서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도 멤버십. 조금. 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